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오전 6시 17분 영상이고요.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약간 발작 같은 형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뭐 15분 봉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갭 구간이 큰 뭐 구간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단기간에 뭐 한두 시간 뭐 세네 시간 만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물은 상관없는데 선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런 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좀 나스닥 그 세계 경제와 연동되어 있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나스닥과 특히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나스닥에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에서 굉장히 이런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이슈였냐면, CPI 지수가 이제 증시에 이제 발표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좀 나온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좀 살만하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40년 만에 최대폭을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연준에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긴축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보시면은 FOMC가 금리 인상뿐 아니라 굉장히 좀 대표적 이런 강한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슈들이 나면서 그러면은 자산시장에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발작하는 그런 장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런 세계 경제 이슈들이랑 엮여서 암호화폐 시장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 그게 이제 결국은 3월부터 테이퍼링이 이제 종료가 되고 그런 이슈들이 일어날 텐데, 아직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이제 10일 정도인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2월달 장세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좀 즐기시고, 2월 막바지로 갈 때쯤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어떤 이슈들이냐, 간략한 좀 개별 프로젝트들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세 가지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네버랜드 기억나시나요? 네버랜드 이제 그거 거의 뭐 화이트리스트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최소 진짜 2천만 원, 그냥 말이 2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진짜 들어오는 돈이 뭐 최소 2만 달러에서 뭐 3만 달러 정도까지도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류 없나 좀 찾아보던 와중에 그나마 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 정도 프로젝트 3개 가져와 봤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NFT 시장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게임 쪽 시장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해서 게임 쪽 시장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강조하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 이슈를 한번 볼게요.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 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어떤 저도 앵커에 물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에다가 예치를 해서 스테이블로 APY 이제 19.5%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자를 받고 있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지만 뭐 큰 액수도 아닌 그 정도의 액수를 갖다가 예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꽤 짭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리스크 프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앵커 리저브가 많이 거의, 그러니까 그 이자를 줄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많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앵커 너네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너네가 어떻게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출렁거리면서 테라 자체에 대한, 루나 가격 자체에 대한 가격 하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예민한 이슈였는데, 여기에다가 결국 그냥 현금을 때려 박았습니다. 그래서 4.5억 달러를 갖다가 준비금을 앵커 리저브에 넣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영향 공급을 해준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앵커 프로토콜, 앵커 티커가 ANC, 앵커 코인 자체도 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개별 호재 보시면은 꽤 많이 올랐어요. 앵커 프로토콜이 거의 뭐 한 30% 정도 올랐나요? 그래서 이런 개별 호재 같은 좀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은 좀 많이 반응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말씀드렸었던 아이텀 게임즈 같은 이제 코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오늘 또 여러가지 뭐 바이낸스 관련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개별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좀 그런 개별 호재에 대한 개별 코인들만 좀 유의있게 보시고,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 한번 보면요, 이 4시간 봉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으로 4시간 봉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작을 하고 뭔가 이런 좀 불안정한 장세,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 가격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분위기나 뭔가 지표들은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많이 자금이 몰리기도 하고,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발작을 할 때 다른 코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1시간 봉으로 볼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흔들리면 다른 코인 뭐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이렇게 막 출렁거리고 오히려 떨어지죠. 떨어지고, 아니면은 뭐 루나 한번 볼까? 루나 같은 코인도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얘네는 막 완전 그 몇 배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탄탄한 몸집이 있는 비트코인이 가장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형국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논 외인 코인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출렁거려요. 그리고 이제 테라 이슈가 또 있어서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 프로젝트를 다루면서 컴투스 관련 이슈를 까먹고 자료가 이게 있었는데 까먹고 안 가져와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컴투스 컴투스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컴투스, 하여튼 우리나라 이제 컴투스 그 홀딩스 걔네 이제 그건데, 얘도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게임 P2E 쪽으로 이제 발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도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좀 친숙하게,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성공을 했었던 회사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C2X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출범을 했고요. 실제 컴투스에서 거의 뭐 대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테라, 그리고 해시드 이런 곳에서 투자를 했고, 컴투스 그 C2X 같은 경우는 테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테라에서 좀 투자를 많이 받았고, 이런 추후에 나올 이런 게임 관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관련 내용들이 테라 생태계 위에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죠.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넷마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넷마블 X라든지 뭐 마블 X가 될 텐데,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클레이 생태계에서 발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이제 얘네들은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그 기존 이제 플랫폼 레이어 1이 여기고 쟤네들은 저기고, 이거를 잘 이렇게 뭐 기억을 해두셨다가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이런 게임 회사들, 큰 회사들이라든지 대형 기업들, 그리고 뭐 그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현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 말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쪽으로 들어오려면은 그 다리가 필요하고 레이어 1 플랫폼 이런 게 필요한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제 플랫폼을 이제 독자적으로 생태계를 꾸려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분명히 다른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 잘 되면 뭐 엑시라든지 뭐 위믹스 같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발 담근 생태계에서 확장을 해나가면서 다른 이제 체인까지도 좀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됐든 좋아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돼도 좋고, 솔라나 체인이 돼도 좋고, 뭐 클레이튼 생태계, 특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클레이튼 쪽이 좀 만만할 수 있겠죠. 뭔가 그런 교류도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루나,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런 뭐 아발란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니오 프로토콜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런 좀 흐름을 잘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오늘 또 있었죠. 클레이시티라고 저번에 추천드렸었던 클레이 기반 NFT 민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굉장히 적었는데 민팅을 성공하신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몇 명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500클레이에 진행이 됐었고, 민팅이 됐었고, 이제 지금은 거의 뭐 5,500 정도가 되네요. 거의 뭐 11배가 되는데, 원화로 따지면은 뭐야, 더 오른 건가요 이게?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올랐지? 7,000 클레이네요. 지금 방금 보고 있을 때, 이 영상을 준비할 때 5,000 정도 됐었는데 그 사이에 뭐 7,00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했죠. 클래시티가 초반에 그 민팅 이슈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욕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역시 개수가 깡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뭐 1,0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가격이 오를 때는 확확 오르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사고 싶지도 않고, 뭔가 뭐 잘 먹었네 뭐 그런 느낌? 뭐 부럽진 않다 뭐 이 정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메타콩즈 같은 경우도 거의 8,000 클레이에 육박하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진짜 흥하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요번 주에만 해도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해서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내부 마케팅도 굉장히 잘합니다. 자체적인 뭐 게임 대회 같은 것도 열고, 뭐 그런 뭐 게임 놀이 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참여하고 있고, 보시면은 진짜 잘해요. 보시면 진짜 똑똑합니다. 똑똑하게 마케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이제 화수목인가요? 그때쯤에 또 민팅이 있죠. 그래서 그거 또 스냅샷 때문에도 오르는 것 같은데, 민팅이 이제 뮤턴트 콩즈 그리고 G 릴라였나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은 2월 16일 2월 16일이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당 300클레이에 판매가 되니까, 이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요거 진짜 좋은 기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메타콩즈처럼 뭐 8,000클레이 이렇게 갈 일은 없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나름 굉장히 괜찮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뮤턴트 콩즈를 또 가지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밈코인을 또 발행을 했죠. 그래서 요게 지금 개당 한 3,000원 좀 넘네요. 3,500원 정도 되는데, 3,600원 정도 되는데 개당 3달러. 그러면은 얘네가 요거를 하루에 4개를 줘요. 뮤턴트 콩즈 코인을 4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콩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루에 4개 주니까 대략 뭐 12달러, 대략 15,000원 정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달로 치면은 뭐 60만원 정도를 받는 거고, 또 그런 형태로다가 또 이런 생태계, 민코인 생태계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얘네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해외에서 굉장히 잘 됐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뭐 BAYC도 그랬지만 굉장히 성장을 하고 나서
뭐 물약 같은 이슈로다가 MAYC를 에어드랍하고 이거는 이런 뭐 쥐릴라라든지 뮤턴트 같은 이런 거랑 비슷하죠. 완전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밈코인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하는 것도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채워지면 굉장히 좀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정도까지 해보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제2의 네버랜드가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네버랜드는 진짜 너무 잘 흥한 케이스고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프로젝트들이 3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3개 있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냐면 결국에는 저번에 네버랜드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파이 일드 파밍이 나오고 나서 뭐 곡괭이를 사가지고 뭐 락업을 거셔라 뭐 이자를 받으셔라 이런 식의 투자는 좀 이제 왜냐면 곡괭이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는 초반에 뭐 아이디오라든지 뭐 화이트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아이디오라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초기 유통량 민팅 때 만약에 저렴하게 판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조금 소액 그런 식으로 투자 접근 방식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그냥 거의 그냥 ICO로 들어가신 물량을 이제 팜에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제 익절하시는 그런 투자 형태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팬텀 다오입니다. 팬텀 다오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팬텀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2.0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오디트에서도 저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KYC가 필요하다고 KYC가 이제 된 건가요? 오디트에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름 뭐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안전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디파이 2.0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가장 리스크한 부분으로 꼽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먹튀, 러그풀, 뭐 보안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돼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네버랜드는 해소가 됐었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후에도 다이어를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다가 돈을 집어넣기 전까지 계속해서 분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팬텀 다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아이디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뭐 디파 2.0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4.4 게임 이론으로 가고요. 디파이 2.0 롤 그 모델을 적용시켜서 진행이 되고 이거는 아이디오 같은 경우는 개당 20달러 활이 세일 하고요. 그리고 퍼블릭 세일 같은 경우는 개당 25달러입니다. 근데 네버랜드는 개당 80달러였죠? 80달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냐? 소셜미디어 프로모션에서 200개 주소를 뽑고요. 이거는 이제 뭐 카카오톡,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아니면 뭐 트위터, 텔레그램 이런 식으로 SNS에다가 홍보를 하시고 그걸 폼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아마 유튜브 올리고 좀 신청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만약에 저는 SNS나 이런 게 안 돼요. 없어요. 제가 활용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활성하셔서 여기에서 또 이제 뽑고 혹은 또 기버웨이로 글림 같은 거 추후에 링크를 줄 테니까 여기로 해봐라 이런 이슈도 있죠. 그리고 혹은 뭐 밈 콘테스트 이런 거는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뭔가 비디오를 찍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활의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커는 매직 토큰이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트위터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큐멘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기존에 크로노스라든지 뭐 네버랜드라든지 그 뭐야 올림푸스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뭐 다 뻔하죠. 뭐 본딩으로 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로비니아 수업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블록파이에서 기존에 이제 위스테리아 수업이라든지 로비니아 버전 1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로비니아 수업 버전 2로 런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로비니아 같은 경우 먹튀에 대한 위험은 조금 리스크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스테리아가 저번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흥했었죠. 그래가지고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좀 블록필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또 어떻게 하냐, 로비니아 버전 2 첫 번째 이벤트 화이트리스트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여기도 비슷합니다. SNS 프로모션에서 170 계정을 뽑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이제 활성 잘 해주시는, 참여 잘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20계정 뽑고, 그리고 기타 10계정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런 식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거 옥션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내가 블로그로 운영한다, 혹은 뭐 트위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해보시기 바라고, 요거는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도 디스코드 그 텔레그램 가시면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영어가 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코리안 채널 있으니까 가서 Q&A 같은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비니아 버전 1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일드 파밍을 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위스테리아 얘네들이 했었던 게 이제 올림푸스 다오 디파이 2.0 모델을 적용시켜서 위스테리아 수업 맞나요? 위스테리아를 이제 런칭을 시켰었고, 위스테리아도 이제 곡괭이 가격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제 디파이 1.0 그리고 2.0도 해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1.5라는 컨셉을 가지고 얘네들이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비니아 버전 2 같은 경우는 이제 1.0과 2.0을 결합한 모델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1.0, 1.5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애들이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단점들을 좀 극복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백사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도 뭐 3.3 모델 적용시키고요. 디파이 1.5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5 나와 있고, 세 번째 추천드릴 만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레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레아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좀 기간이 있어요.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 다오, 올림푸스 온포크 전형적인 온포크 프로젝트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튼 쪽으로 진행이 되고, 셋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팬텀 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팬텀 기반, 그리고 로비니아 수업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이었던 것 같죠. 네. 네, 맞죠. 그리고 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튼 기반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레아 사업 같은 경우 좀 보자면 아이디어 프리세일 요거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기버웨이로 25 주소를 뽑고, 그리고
이제 SNS 프로모션으로 45계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뭐 민 컨테스트라든지 초대라든지 파트너라든지 인플루언서 그리고 뭐 다른 이벤트 20계정 뽑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뭐 구글 폼 이런 거 다 있고요. 홈페이지 보시고 이제 트위터 보시면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네도 백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좀 가장 디테일하게 백서라기보다 뭔가 이런 디테일한 정성은 좀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디파이 2.0 모델을 적용시켜서 일드 파밍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이얼 하셔서 좀 접근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디스코드라든지 트위터 뭐 그런 곳들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좀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하드캡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넣고 싶어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캡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달러? 1000달러 정도가 걸려 있는데 프로젝트별로 상이하긴 합니다. 상이하긴 합니다만은 얘들 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0달러네요. 그래서 상이합니다만은 이제 잘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돼서 가져온 거니까. 물론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화이트리스트 당첨권 받으면 좋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도 여러분은 저 아시잖아요. 진짜 저는 온전히 진짜 우리 같이 한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수익 내보자 이런 마인드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만 좀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제가 뭐 단 한 번도 뭐 레퍼럴 링크라든지 뭐 이상한 거래소 뭐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거래하시면 뭐 여러분들도 나도 뭐 돈 몇만 원씩 받아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좋은 투자거리 오랜만에 이런 거 몇 개 기회 나왔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꼭 관심 가지시면서 해보시고요. 보시면 잘 됐잖아요. 제가 추천드린 거 클레이 GT 잘 됐고 뭐 잘 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는 2월달이 끝나고 봐야 알 것 같아요. 2월달 장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좋다 보니까 이런 좀 기회들이 많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네이버라든지 블로그 같은 데 설명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